하면 왼쪽 끝에 구하든 오른쪽 끝에서 넓이를 구하든 그 넓이의 극한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편한 걸로 가라고. 근데 대부분 위쪽이 제일 많이 가죠. 왜냐면 아래쪽에서 들어가면 하나가 빠져 x값이.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대부분은 꽉 채워서 n등분 시킨 넓이를 구하려고 하지. 자, 3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구분구조법을 만드는 방법이 나왔어요. 자, 적어봅니다. 먼저는 구하려고 하는 도형을 일정한 간격이 주어져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걔네들을 등간격으로, 그러니까 n등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도형을 등간격의 n개의 도형으로 나눠. 근데 n개의 도형으로 나눠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의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많이 나눠줘야 직사각형이야. 뭐 입체 도형이면 뭐 나오겠어? 원기둥의 형태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각각의 도형을 자, 기본 도형으로,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나 뭐 원하면 삼각형이나 이런 식으로 가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으로 근사화한다. 알고 있는 도형의 넓이나 부피로 가깝게 만들어주자고. 그리고 나서 그 근사화시킨 그 값을 뭐 해줘? 기준으로 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근사화된 기본 도형의 넓이의 합을 구한다. 그리고 나서 뭐 해줘? n이 무한대일 때 유한계로 근사화시킨 도형의 넓이를 무한대로 보내봐.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일 때의 극한이 실제 넓이가 돼. 자, 미적분 원에서는 그 넓이만 합니다. 이제 2에서는 부피로 들어가. 입체도형 부피. 근데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정적분을 이용할 거라는 거고. 자, 원뿔의 부피도 마찬가지 구분구조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봐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n등분 시켜가지고 세로가 그 함수값이 세로의 길이가 돼서 구해졌으면 입체도형에 해당하는 이 원뿔도 마찬가지. 얘를 n등분 시켜. 누구를 기준으로 n등분 시킬 거냐면 높이를 n등분 시킬 거야. 높이를. 그래서 n개의 원기둥을 만들어서 누구를 만들어내는 거야. 부피 3분의 1 파.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울 때는 그냥 배우잖아. 그냥 외우잖아. 이렇게 해. 원기둥 안에 물을 부었을 때 걔네들을 높이하고 밑면이 똑같은 원뿔을 넣었을 때 물이 넘쳐. 그럼 남은 게 얼마야? 3분의 2야. 그럼 넘쳐난 건 누구 때문이야? 원뿔 때문이야. 그럼 그 원뿔의 부피가 3분의 원기둥 부피 얼마야? 3분의 1이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원래는 요 원리에 의해서 구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배웠을 거고. 자, 여기는 원뿔의 입체도형인데 얘를 높이를 기준으로 n등분 시킵니다. 그럼 그 안에 잘라져 있는 도형들이 n개의 뭐가 나오겠어? 원기둥이 나와. 그러니까 원기둥의 부피를 이용해서 원뿔의 부피를 우리가 추측한 거야. 근데 원기둥도 사실은 그거야. 원기둥도 이렇게 잘라놓고 나면 하나의 그 잘게 n개를 쪼개면 n개의 원기둥이 나오겠지. 근데 그거를 무한개 잘랐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뭐가 나와? 자른 단면이 뭐처럼 보여? 원처럼 보이겠지. 그럼 그 원의 넓이를 이용해서 부피를 구한 게 뭐야? 그게 원기둥의 부피인 거야. 그것도 그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구해지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원뿔은 뭘 이용해서? 원기둥을 구분구조법 이용하는 거지. 잘게 잘라서. 자, 적어보면, 자, 이 높이, 전체 높이를 h라고 놓고 얘를 n등분 시킬 거야. 그러면 이 잘라진 도형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가 돼? 닮음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위쪽에 잘라진 이 원뿔하고 아래쪽에서 이 단면하고 이쪽에서 단면하고 얘네들이 n등분 시켰기 때문에 얘가 n분의 r이면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있어? 원기둥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 원기둥의 반지름은 얼마가 돼? 얘의 몇 배가 되겠어?
2배 되겠지. 왜냐면 n등분 시켰기 때문에 전부 다 높이가 몇 대 몇 대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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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원기둥의 반지름이 n분의 r이면 그 다음 원기둥의 반지름은 n분의 2r 되겠죠. 그지 영우야? 당연히 n등분 시켰으니까 높이는 한 칸마다 얼마가 되고 n분의 h겠지. 자, 저거 보면 자, 부피 vn입니다. 왼쪽 겁니다. 안쪽에서 잘라진 단면이야. 그럼 파이하고 반지름 첫 번째 n분의 r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n분의 h.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것의 2배 반지름이 n분의 2r의 제곱.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이 문제. 내일 너무 어려운 거 들어가서 소화해낼지 걱정이야. 지금까지는 잘 그래도 열심히 했던데. 자, 그럼 얘네들 전부 다 공통인 거 꺼냅니다. n제곱하고 n하고 곱하니까 n의 세제곱을 밖으로 꺼낼 거야. n의 세제곱분의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h까지 꺼내면 남는 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땡땡땡 하고 n-1의 제곱까지. 그럼 얘도 이거죠. n의 세제곱분의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h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의 제곱. 그럼 얘가 6분의 이거지. 한번 적을게. n의 세제곱분의 똑같지.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2n-1.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피 구할 거야. 리미트를 어디로 보내? n을 어디로? 무한대로. 그럼 vn은 6n의 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 곱하기 이거 나오겠지. 쭉 곱하면 n-1 곱하기 n 곱하기 2n-1인데 뒤에 오는 애들의 극한값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은 3분의 1 파이 r의 제곱 h하고 만들어지게 돼. 얘네들의 극한값이 3분의 1인 거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자, 어디서부터 들어가? 위에서부터 잘라줄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n분의 r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원기둥의 반지름은 2배가 되겠지. 1대 1이니까 1대 2의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밑면의 반지름은 n분의 2야. 자, 2배 되죠? 마찬가지 부피는 파이 곱하기 n분의 r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n분의 h. 안에서 하면 항상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n분의 n-1이지만 꽉 채워서 n등분 시킨 경우는 n분의 n까지. 얘도 마찬가지 n의 세제곱 분의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h까지는 묶어집니다. 차이점은 여기가 뭘로 끝나? n의 제곱으로 끝나. 그래서 결국은 얘도 바로 구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도 6n의 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 하고 n 곱하기 n-1 아니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돼서 3분의 1 파이 r 제곱 h 하고 나오게 되죠.
10분만 쉬었다가 하게. 10분만 쉬었다가.